세리 아버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남기셔서요. 오시성이 아니라는 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제가 버려진 아이였습니까? 아빠가 저를 주었어요? 그 말에 장미애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독고타기 흘린 말에 자신의 비밀을 알아차린 오광수가 장미애를 찾아가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는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가 이 집 막내냐? 오시성 아닌 사람은 빠져. 그 말에 오광수는 어이없어 하는 얼굴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날더러 오시성이 아니라니. 그럼 내가 다른 집 자식이라는 거야? 설마 세리 때문에 정신이 획가닥한 거 아냐 하고 한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오광수로 살아온 그에게 독고타게 말은 터무니없는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기에 천수를 돌아보며 평소처럼 자기 대신 나서서 독고타게 막말을 막아주기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형 천수의 얼굴을 본 뒤 강수는 독고타게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죠. 들키지 않아야 할 걸 들켰다는 듯 온몸이 굳어있는 천수와 흥수를 보며 강수는 독고타게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한동안 잠도 잊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속 시원하게 누군가 하나 나서서 자신에게 진실을 털어놔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려주기는커녕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동생이야 라는 아리송한 말로 독고타기 내뱉은 말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발설해서는 안 되는 금기라도 건드린 것처럼 구는 형제들의 태도에 강수는 더욱 답답하고 불안해져 왔죠. 그래서 결국 강수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술도가 형제들이 그토록 입을 닫고 있으니 어쩌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 장미애를 찾아가 독고타기 내뱉은 그 섬뜩한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물어보려 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펑펑 울던 장미애는 온데간데 없고 우아한 사모님 포스로 앉아있는 장미애가 강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어쩐 일로 먼저 연락을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장미애에게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제가 버려진 아이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묻는 강수의 말에 장미애는 당혹스러움과 충격을 받은 얼굴로 네, 그게 무슨 하고 크게 되물었습니다. 세리 아버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남기셔서요. 오시성이 아니라는 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제가 버려진 아이였습니까? 아빠가 저를 주었어요? 그 말에 장미애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심판을 내리러 온 것 같은 강수의 눈빛에 창백하게 질려갔죠. 강수가 내뱉은 울음소리, 차가운 새벽 공기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수를 술도가 앞에 내려놓고 도망가던 그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방금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수는 침묵을 지키는 장미애를 기다리며 애타했죠. 마침내 장미애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과거의 일이라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술도가에 왔을 때는 강수씨가 갓난아이였었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장미애의 말에 강수는 혼란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다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때 세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 거죠?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 따로 들으신 건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공장장님 찾아가 물어보는 게 맞겠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강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듯 몸을 움직였는데 그때 장미애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강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 찾아가지 마요. 내가 다 말할게요. 장미애는 떨리는 눈으로 강수를 바라보며 독고탁을 찾아가려는 그를 간절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술도가로 출근했을 때 새벽녘이었는데 강수씨가 분홍색 겉사계에 쌓인 채 사장님 품에 있었어요. 눈송이처럼 뽀얗고 빛나던 그 작은 모습이 어찌나 예뻤던지. 사장님도 강수씨가 너무 예쁘다고 보육원에 보내지도 않고 우리 식구처럼 키우자고 하셨어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듯 나지막했고 떨렸습니다. 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었다니. 내가 버려진 아이였다니.
그 충격적인 진실에 강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혹시 저를 버린 친부모님들은 모르시나요? 저를 버린 거면 하다못해 편지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 못 들었어요? 혹시 저를 찾으러 술도가로 찾아오셨던 적은요? 간절한 강수의 목소리에 장미애는 내가 널 버린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밝히는 건 지금으로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세리도 집을 나가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런 폭탄까지 터뜨리면 세리와 강수 두 남매를 모두 다 잃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못 들었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강수 씨가 추운 겨울날 사장님이 데려온 불쌍한 아이인 게 전부예요. 그래서 세리 어머님도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군요. 제가 불쌍해서. 강수는 텅 빈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렁거리는 눈가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진 채 말이죠. 강수의 터져나오는 울음을 바라보는 장미애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애를 버린 업보가 이렇게도 처절하게 되돌아오다니. 자기 앞에 내 친자식이 저리 울고 있는데 낳아준 엄마가 우는 자식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저 여린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이런 천벌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결국 장미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강수는 복받치는 슬픔에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강수를 바라보며 장미애 또한 제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죠. 미안해, 강수야. 엄마가 널 버려서 너무 미안해 하고 죄책감과 후회로 끊임없이 강수에게 속으로 사죄하고 또 사죄했지만 차마 입 밖으론 말 못하고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강수와의 숨막히는 듯한 만남을 끝낸 장미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라주조로 향하게 되었죠. 회장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독고탁이 떡하니 책상에 발을 얹고 앉아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 뻔뻔한 모습에 장미애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장미애는 다짜고짜 독고탁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운 손길에 독고탁은 불같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선 채 이 여자가 완전히 제정신이 나갔나? 하고 소리쳤는데요. 장미애는 이판사판이다 싶은 눈으로 독고탁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제대로 열받았어.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당신, 그 집 가서 강수한테 그 집 핏줄 아니라고 했니? 제정신이야, 당신? 독고탁은 장미애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길길이 화를 내며 뭘 그런 걸 신경 써? 내가 어쨌다고. 옷이 핏줄 아니라서 오시성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뺨을 때려? 당신 결정해. 나야 독수리 술도가야? 당신 정말 최악이다. 할 말 못할 말 따로 있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애 있는 앞에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그랬지? 가만히 있으라고. 장미애는 격앙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혼해. 세리도 나도 없이 당신 혼자 잘 살아봐.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